네, 오늘은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실적주에 대한 매력,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좀 특별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장에서도 간밤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죠. 주식을 안 하더라도 사실 이 세 기업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좀 정리해드리면요. 애플부터 보시죠. 1,19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로 대비했을 때는 2%가량 증가했고요. 아마존도 14%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메타의 경우에는 25%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특히 5개 분기 만에 매출이 성장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중국에서 13%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어떤 걸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애플의 횡보가 궁금해지는데 올해 말에 또 자체 AI 공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흠잡을 게 하나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국내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을까요? 가장 먼저는 네이버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1조 4,888억 원, 그리고요 매출이 지금 9조를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에는 10조를 넘기면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269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1,725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좀 줄어든 거긴 한데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또 증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S-오일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4분기 기준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요. 오늘 주가도 하락권에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 네이버입니다. 현구간에서도 8%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4%대, S-오일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이 큰 건 아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S-오일은 1.47% 오름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실적주 가운데 매력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오늘은 특별히 실적 기대되는 주가까지 좀 견인해줄 만한 매력 있는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위부터 3위까지 골라봤는데 역시나 1위를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3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두 종목, DLENC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먼저 DLENC를 선택하신 분은 신일섭 소장님이시죠. 이거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건설주인데 다만 4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했거든요. 어떤 포인트와 함께 실적주 3위로 꼽으셨습니까? 건설주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택 건설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죠. 지금 물론 주택 부분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림산업은 예전부터 화학 플랜트 쪽에 저기한 업체였죠. 지금 연결 기준 매출액 8조 9천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 5,200억 원 나왔네요. 이게 그 2024년 연간 목표고 이번에 지금 실적이 매출 7조 9,945억 원 나왔네요. 2023년 영업이익은 3,312억 원 나왔고요. 그게 2022년 대비 매출이 6.6% 증가를 했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25.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으나 매출액이 늘었고 수주가 올랐죠. 수주가 어디서 올랐나 봤더니 전체 그 량은 아직도 주택이 많은데 토목하고 플랜트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토목이 2022년 대비 114.8% 상성장했고요. 플랜트가 98.2% 성장했죠. 그래서 연간 총 수주액이 지금 2022년 대비해서 25.2%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토목하고 플랜트에서 토목 쪽에서는 지금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수에서 남해군을 가려면 지금 바다가 껴있기 때문에 경로 1으로 갈 시 1시간 반 걸리고요. 경로 2로 가도 1시간 20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수시랑 남해군의 밑에 해저 터널을 뚫어버리면 소요 시간이 10분입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수를 놀러 간 다음에 여수 밤바다 그 노래 때문에 장범 씨 노래 때문에 많이 가죠. 거기를 간 다음에 10분 간격의 해저터널을 가서 남해까지 그게 관광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DLENC가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플랜트 부분이죠. 플랜트 부분은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S-오일이 하는 거죠. 네. S-오일은 정유회사죠. 정유회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정유회사 할 말 많잖아요. 맨날 뭐 기름값 욕은 욕대로 다 먹죠. 뭔 기름값이 오르면 저렇게 빨리 저기 반영을 하면서 내릴 때는 왜 거북이같이 하냐? 국민들은 난리치지. 그다음에 나라에서는 너네 이제 더 많이 하면 아예 이익을 뺏어가 버리겠다고 하지. 영업이익률이 3%도 안 나오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밥그릇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정유산업은 예를 들어 두바이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나온 나프타는 어디로 넘겨주죠?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에 넘겨주죠. 그럼 거기서 NCC 나프타 크래커센터에서 또 끓여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S-오일이. 왜냐면 휘발유, 경유 등유 열심히 팔아봐야 영업이익률 3%에다가 욕먹지, 거기다가 물가상 안정을 위해서 그거 맨날 때려맞지 하니까 석유화학 밥그릇 뺏겠다는 겁니다. 그냥 NCC인데 이름만 멋있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에틸렌, 프로필렌 스프레드가 그 나프타 스프레드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팀 크래커를 설치해가지고 기존 정유 시설에다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아까 BTX 이런 거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석유화학이 하는 거. 왜냐면 석유화학 업종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거든요. 이거는. 기초유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S-오일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를 지금 DLENC는 원래 옛날에 대림산업이었고 계속해서 화공플랜트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업력들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목과 플랜트에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삼성물산, 레미안, 그다음에 뭐 LG 자이 이렇게 그냥 이 아파트 주택만 대부분 갖고 있는 건설업체와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설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기보다도 그 안에서도 차별점이 있는 DLEN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인성익 고문님도 실적주 가운데 3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종목.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 영업이익은 14% 증가를 했네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막 올려잡고 있는 모습이던데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투자해봐도 될까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반도체주가 이제 고점 찍고 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조정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추세는 이제 안 오른 게 오르는 추세예요. 뭐 대표적으로 오르는 여러 가지 오르는데 이제 뭐 기아차나 현대차 안 오른 게 아니지만은 그동안 좀 약간 좀 대형주 중에 그러니까 어떤 큰 종목 중에서 반도체에 비해서 좀 소외당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가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아주 그냥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내 수급에서 올라갔던 제주 반도체는 조금 좀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요. 뭐 워낙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그 외에 뭐 팹리스 업체들 실적이 작년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리고 올해는 대체적으로 조금 좀 낮추는 좀 안 좋게 보나 창반 기준 그렇게 보는데 이 회사는 유일하게도 실적이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4분기는 추정치 좀 하회하긴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을 한 75억,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0%가량 증가하는 걸로 나오겠고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가면은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영업이 78억인데 올해는 100억을 뚫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실적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하락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격 한 25,000원대인데 목표 가격을 39,000원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올해 내에 그렇다면 현재 대비해서 50%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언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지나가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게 이제 그 퀄컴의 그 AI-용 칩 영상 코덱을 공급하는데 요게 상반기에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NPU라고 해서 그 AI용 신경망 처리 장치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좀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개화기가 맞이한다면은 상당히
실적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0주 이동 평균선 25,000 리바운딩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멈출 것 같지는 않고 120 이동 평균선 하는 게 23,500원, 제 개인적으로 지지선 한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졌다 하락할 상황이 되는데 상당히 올해 내에서는 실적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조금 더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고모님? 매수 타이밍. 전에 말씀드렸던 네. 121동 평에서 23,500원에서 네, 1차 23,500원. 상승, 근데 더 빠진다면 지지선은 한 2만 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생각하는 실적주 3위 기업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조금 더 좁혀서 2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현대로템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이버를 준비한 거 신일섭 소장님입니다. 오늘 뭐 누가 뭐라 해도 네이버가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상황인데 자, 오늘 급등임에도 따라가봐도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10년 만에 투자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이 공통점은 뭐죠?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떨어져가지고 대박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는 싸그리 없어졌죠? 2년 만에.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죠.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올해의 성장 가도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빨라졌던 박자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이라고 했죠. 검은 백조는 태어날 확률이 없잖아요.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던 일이에요. 저거는 통계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죠? 블랙스완을 통계에 넣으면 통계가 오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상하던 그 계단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 계단에서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치 플랫폼, 이 예전에 뭐 광고죠. 검색 광고. 여기에 이제 이 광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는 지금 도착 보장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뭐 네이버도 저기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필요할 때 데이터 센터 여기다가 빌려서 돈 내고 쓰는 거죠. 네이버. 이거 클라우드도 있고 핀테크 부분도 좋게 나왔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삼성페이인데 네이버페이 넣어가지고 결제하죠. 뽑기 나와가지고 그거 많이 하고요. 근데 컨텐츠 지금 스노우에 AI 적용된 거 저기 좋고 그다음에 C2C 이거 포시마크랑 크림 비쌌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당근이나 뭐 번개장터 엄청 뜨잖아요. 여기도 지금 포시마크 크림이 결국에 효자 노릇을 지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흑자 전환했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모든 저기가 섹터가 다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스완은 태어날 확률이 없었는데 그냥 없었던 일이고 원래 가던 가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계단이 첫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인 거죠. 발걸음을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매수 기회 네이버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인성익 고모님은 어떤 종목을 2위로 선택했을지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로템이고요. 수주잔고 역대급인 현대로템. 예상치도 웃돈 4분기 실적인데 주가는 영 반응이 안 되네요.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네. 상반기에 실적 좋을 걸 예상을 해서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원위치 상태예요. 여기서 내년에 실적 어떻게 했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분기만 해도 영업이 350억 정도 예상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온기까지 가면은 전년에 비해서 거의 3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이거든요. 현재 주가에 머물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방산주 관련해서 뭐 하나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뭐 길게 보면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K2전자 폴란드인데 이게 25년까지 계속 수주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모로코 프로젝트 입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5조 7천억 원이에요. 그거 다 하진 않겠지만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이제 수은법 개정이 하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정 자본금을 늘려놔야 이게 해외 나가는 거 신용 공유 한도가 묶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 상황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최근에 목표가를 지금 37,000원 선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 40% 상승 여력이 있어서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현 구간도 분명히 매수가 괜찮은 현대로템이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신일섭 소장님이 꼽은 종목은 기아고요. 인성희 고모님은 버넥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기아부터 한번 볼까요? 이미 실적 잘 나온 거 확인했고요. 저평가,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이에요. 드디어 가네요. 그렇게 실적을 미친 듯이 해도 주가가 안 네. 가더니 결국 그 예전에 그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뭐 그런 비유를 들었죠. 걔는 이제 뭐 저기 잘 놀고 이러는 애고 그냥 뭐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저 옛날에 지금 고시가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뒷바라지 해가지고 변호사 저기 될 애가 된다. 현대차 기아는 그 스타일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안 움직이던 그 내연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포드 모터스랑 제네럴 모터스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스텔란티스는 이미 신고가를 지금 간 상태고 그리고 지금 도요타 모터스도 거의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고 내연기관차가 떠오르니까 기아, 현대 가고 있는데 기아가 지금 저기를 시가총액을 역전시켰죠. 근데 저거는 사실 옛날에 그 K5가 소나타 3협충 얘기 나올 때부터 사실 예상된 거 아닙니까? 소나타에 너무 실망했잖아요. 디자인이 저기 3협충인지 뭔지. 근데 K5는 잘 뽑아져 나오니까 이번에 뭐 그랜저가 정신 차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기아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RV 차량이죠. RV 차량이 굉장히 판매가 좋다는 거. 그런 부분이 기아의 어떤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어쨌든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것처럼 1위 기업인 기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희 고모님이 꼽은 버넥트에 대한 설명 들을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목은 상당히 생소한데 가능성 큰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애플 비전 프로 나오면서 사전 예약이 거의 뭐 20만 대, 올해 뭐 60만 대라는데 글쎄요 가봐야 알겠지만 워낙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그 확장형실 관련해 갖고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XR 엔진 트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재작년 실적은 계속 적자예요. 적자 3년에서 적자고 이 회사 나온 지는 이제 한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마 올해는 실적이 좀 당연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니까 실적이 확신해서 나오는 게 실적 기대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것도 보면 현재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소할 수는 있지만 분명 상승 여력이 있고 실적 안에서의 매력을 저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